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투자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을 꼽아서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투자 전략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학 개미운동 펼치시는 우리 개인 여러분들 힘내시죠. 어제 그만큼 사고 또 오늘 또 그만큼 또 이익 실현을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투자자들이신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는가 싶네요. 일단 어제 급락, 오늘 급등. 아우, 뭐 멀미날 정도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4.7%, 코스닥이 7% 하락했는데 오늘은 고스란히 또 반등을 줬죠. 코스피가 5%, 코스닥이 6%나 급등하면서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이런 증시가 또 어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투자 전략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 긍정적인 요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요. 상승 출발이 엄청 셌었죠. 미국 증시가 어제 선물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장 후반 2시부터 그냥 급락을 해버렸죠. 투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의외로 장 초반 약세에서 상승 전환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중에는 선물이 상승하다 보니까 쑥 올라가서 시작해서 더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국 선물 상승 요인도 함께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증시 상승 요인도 되는 거죠. BOJ죠. 일본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75조 원이었는데요. 경기 부양 75조 원, 110조 원으로 늘리겠다. 아베 대단합니다. 이거 한 40% 더 증액한 건가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 우리나라가 차라리 지금 정치적으로는 얘기가 많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자제하라고 이 정치권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트럼프죠, 결국은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5G 표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미중 마찰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오는 거죠. 거기에 오늘 장 후반에 외신에서 뉴스가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이죠. 그러면 1200조 이상 인프라 투자 검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돈에 더해서 8월 달부터 또 인프라 투자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통과될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상승 배경이 있었습니다. 급등 요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저께 급락의 요인이 과연 있었느냐?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 유동성 장세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차트와 수급별 매매 동향에서 잠깐 보시죠. 그럼 부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어제도 하락의 원동력이 바로 이거였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 미국에서 증가세 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또다시 나타나다 보니까 제2의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테마 흐름이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낫겠고,
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은요. 3월 달이랑 완전 달라요. 3월 달에는 처음 있던 일이잖아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폭격을 맞은 건데 그 이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거치면서 방역 체계가 생겼죠. 진단 키트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방역 체계가 생겼단 말이죠. 노하우가 생겼고 그리고 그때는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돈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는 주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막 투매가 나오니까 그만큼 빠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돈이 많아요. 유동성 장이라는 거. 근데 이걸로 어저께 빠졌다라는 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제자리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어저께 안 좋아서 하락된 요인도 있는데 뭐 중국, 미국에서 계속 발표가 되겠죠. 요 부분의 부담이 과연 이게 좋게 나올까? 이런 물음표가 있다라는 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요거예요. 장 막판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거 김여정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거 날아갈 수도 있다 했는데 오늘 폭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2%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 경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그런데 남북 관계 과거 보면은 북핵 실험, 탄도미사일 실험 이때도 장중 변동성이었지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락을 이끌고 간 적은 없죠. 없습니다. 많아야 1박 2일이었어요. 길어야. 그런 거를 놓고 보면은요. 뭐 단기 변동 요인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참고 사항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이거 단기로 끝날 수 있겠구나. 끝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이제 내일 아침에 파악이 되겠죠. 트럼프가 공들인 것이 이 북한 문제였으니까 북한 문제가 또 거기다가 또 트럼프의 또 이게 또 잘못 또 되면 미국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죠. 여전히 유동성 환경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양대 시장에서 거래소 코스닥. 개인이 매도를 하는데 얼마 매도해? 1조를 매도합니다. 어제 양대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개인이. 오늘 1조 넘게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대단한 개인입니다. 어제 빠졌을 때 사서 오늘 이렇게 빠졌을 때 줄줄이 사서 오늘 올라갈 때 다 팔아.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오늘 매수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죠. 제가 체크 포인트라 그랬죠. 장을 빨간색이게 파란색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연기금. 오랜만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급등 상황에서 들어왔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면은 대부분 비차익일 것 같아요. 비차익. 그리고 코스닥에서 매수한 외국인 비차익. 금융투자가 매수한 것이 차익,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일 텐데 뭐 그렇게 보면 오늘 시장의 수급 여전히 굴러가는 유동성 환경 안에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유동성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아직 안 깨진다라는 거. 선물 옵션 부분에서 아직 그런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특히 옵션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 보시죠. 지금 2주째 거의 변화가 뭐 고치지 않고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 하락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특히
올림픽 2시 이후 나타난 이 투매 국면은 팬데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방역 체계가 달라졌고요. 유동성 환경이 달라졌어요. 이때는요. 돈이 없었어요. 즉 유동성을 막 풀지를 않았어요. 정부에서. 다르죠, 지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5% 상승을 합니다. 말씀드린 이 부분 지우고 싶었는데 단기 조정 가능성 염두 이거 지우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어이구 개성 폭파? 연락사무소 폭파? 야 이것도 변수네 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크포인트라 했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다를 겁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끝나면 요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5일선을 회복하면서 5일선이 내려오는 흐름 안에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저는 아직까지 저점 매수하고 싶네요. 고점 매도보다는.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라는 거.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의 박스권 전략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가만히 보시죠. 어제 2시 이후에 나왔던 이 아랫부분은 없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요. 3일 동안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이틀 전에 여기서 시작한 거죠. 여기. 그래서 올라가서 끝났고 쭉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쭉 올라서 여기 가서 끝났으니까 3일 동안의 합성 캔들 3개를 하나로 보는 캔들로 보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시작해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끝났어. 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유동성 환경의 흐름 안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더군다나 아직 거래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파생시장에서도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유동성 장세의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시고 크게 보면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어저께 저점이죠. 저 이 저점 안 볼 것 같습니다. 이 저점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왜 드리냐면요. 요 캔들로 놓고 보면은요. 짝 크게는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의 박스권이지만 작게 보면은 요거 아랫부분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었던 2080포인트, 2090포인트 저점으로 2200포인트의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있다. 라고 보니까 작은 박스권 전략은 뭐예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겠다라는 점. 아직까지 유동성 환경 굴러간다. 이해되시죠? 코스닥 보시죠. 어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특징이죠. 변동성이 더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직까지도 주식 예탁금이 43조 원, 4조 원 그대로 있습니다. 주식을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증권사에 들어와 있는 현금이. 그러다 보니 쉽게 빠지는 것도 용납을 안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 대부분 개인들의 매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변동성이 큽니다. 급등락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엄청난 매수를 했고 그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고 유동성 장세라는 거. 이미 저점은 앞서 코스피에서도 보셨듯이 이 저점은 확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합성 선물을 보면은요. 여기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쫙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합성 선물을 보면 합성 캔들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 중에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런 게 어디 있죠? 여기 있는데 얘는 파란색이죠? 얘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빨간색이에요.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 괜찮다. 저는 아직까지 고점 매도라기보다는 저점 매수 아직 투자할 만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매 국면이 한번 쫙 나오면 단기 매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급한 매물은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향후입니다. 앞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검토 중, 그리고 이미 인프라 투자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겁니다. 12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뭘 제일 먼저 봐요? 건설기계. 건설기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각국에서요.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이미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요. 인도도 이제 한다고 하죠. 중남미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가 뭡니까? 도로 놓는 거, 철로 놓는 거, 다리, 즉 교량 놓는 거, 터널 뚫는 거, 그리고 도시화를 하는 거, 도시화. 뭐 신도시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인프라 투자라고 합니다. 이거 왜 할까요? 실업자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지금 실업자 신세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못 벌다가 버니까 당장 필수품을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간다는 거죠.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이런 국면에선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뭘 그렇게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여하튼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진행되는 거, 우리나라와 가장 연관이 깊은 중국 그리고 미국 두 군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먼저 시작했죠. 언제요? 양회를 전후로 했는데 그 양회 때 중국판 뉴딜 발표를 했죠. 올해에만 8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360조 원. 와우. 1360조 원. 예산 집행 예정.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5년간 48조 6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262조 원 투자 계획. 그럼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굴삭기, 지게차, 그 다음에 뚫는 거. 그 뚫는 거를 뭐라 그러나요? 앞찾기라 그러던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제가 현대 건설기계를 말씀을 드렸었죠. 양회 때. 현대 건설기계 관심주로.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5월부터 이미 건설기계, 앞서 말씀드린 굴삭기 등 건설기계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중국이요. 5월 판매량이요. 29,500대. 작년에는 뭐 코로나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76% 성장했어요. 늘었어요. 역대 최대치는 2018년도인데요. 2018년도인데 17,000대거든요.
훨씬 더 많죠. 그런 걸로 놓고 보면은 이 중국 쪽에서 불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투자, 건설 기계, 굴삭기 관련주 관심 있게 봐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미국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오늘 상승의 장 후반 나타난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이거라 그랬는데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검토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제 나온 뉴스예요? 지금 이 뉴스는 바로 오늘 4시 28분, 오후 4시 28분인데 뭐 외신 보도나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거는 2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등 기반 시설 외에도 5G 인프라도 포함됐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수출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쪽. 그러면 하나의 이슈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련주로는 일단 미국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산바켓입니다. 두산바켓은 미국의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두산이 인수한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자회사로. 미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굴삭기, 소형 지게차, 중소형 건설 기계를 주로 만들거든요. 일단 미국 쪽에서 흐름이 나온다면 두산바켓, 그리고 진성 TEC가 있습니다. 진성 TEC는 뭐냐? 탱크 보면은 바퀴가 있죠, 밑에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여기 또 바퀴 안에 또 굴러가는 것들 있죠.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반 이상을 캐터필라에 납품합니다. 미국의 회사 캐터필라. 미국 인프라 투자 검토에서 건설 기계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두산바켓 캐터필라거든요. 캐터필라와 관계되는 진성 TEC 관심 있게 봐도 되겠고, 중국 쪽은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수출을 해요. 미국에도 수출은 하는데 중국 수출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종목, 근데 저는 중국 관련해서는 현대건설기계를 이미 양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죠. 두산바켓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형 건설기계,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윗꼬리를 계속 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하면은 다 윗꼬리를 달아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씁니다. 그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산바켓, 고점을 이미 먼저 찍었고 내려왔는데 오늘 18% 상승을 합니다. 이유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두산그룹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할 수도 있다.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뉴스가 간밤에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동반급등을 했는데요. 새로운 뉴스, 미국 쪽 이슈가 나오는 흐름이라면 향후 전망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판매량이 더 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미국 쪽 인프라 투자 검토에 의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인다면 두산바켓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요. 진성 TEC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 종목은 이미 조정을 보여서 고점 치고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상승을 처음 시작했는데, 진성 TEC는 조정이 아주 얕았고 이미 전 고점 때 갖다 놨죠. 머리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갖다 댄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잖아요. 거기다가 진성 TC 캐터필라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캐터필라. 그래서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캐터필라 내일 주가 흐름을 보면 진성 TC 캐터필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진성 TC는 충분히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해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다. 두산 바켓과 함께. 두산 바켓은 그러면 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TC 같은 경우는 캐터필라다라는 거. 이 두 종목은 미국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종목의 이슈 종목으로 두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겠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한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올라간 형식이 됐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 분명히 녹아 있죠. 중장비니까. 그런데 상한가 간 이유는 두산 그룹에서 두산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다 보니까 두산그룹이 지금 대부분 자회사들 상장사들이죠. 대부분 매각 이슈가 있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거기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데 처음으로 윗꼬리가 안 달렸네요. 하지만 미국 쪽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북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2% 3% 하락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일 하락 출발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제가 바로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양회 관련해 가지고 중국 양회 관련 가지고 중국의 굴삭기 판매 늘고 있다. 그래서 중국 현지 법인이 150% 이상 풀가동 중이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중국 실적은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각국 인프라 투자 기대, 특히 미국이라고 여기에 써놨는데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수급 부분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가장 안정적으로 계단을 밟듯이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전 고점대에서 지지되고 전 고점대에서 지지되고 계단식 이게 제일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여전히 저는 관심주로 삼고 더 끌고 가도 되고 신규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두산 밥캣 그리고 진성 TC 1순위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종목 두산 인프라코어는 다른 이슈가 있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각 이슈가 있으니까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매각 이슈로 봐야 된다라는 거. 건설기계 쪽만 놓고 본다면 현대건설기계 중국 쪽에 강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쪽에도 판매 분명히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어저께는 급락했고요. 그런데 오늘 장 시간 외에서는 또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매수의 또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니까요. 내일 조정을 준다면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롭게 새롭게는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무료 회원 아침에 전략이라든가 장중에 종목 가끔가다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010 핸드폰 번호 나오죠. 여기에
문자를 무료 회원 가입 신청해서 문자를 주시면 전화는 안 받고요. 문자입니다. 문자를 주시면 무료 회원 가입 신청 이렇게 해서 문자를 주시면 무료 회원 가입을 시켜드려서 아침 전략, 장중 전략 등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이서구 주식 주도주 검색하시고 내일은 다른 채널로 보시니까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